이번 사연은 친정에서 해주는 집을 공동명의하라고 잡돌이하러 신우와 함께 온 시어머니를 막말로 내쫓았더니 시어머니가 알아누웠다는 사연인데요. 참 염치 없는 것들은 한도가 없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3살 맞벌이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3살짜리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알콩달콩 잘 살아보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발목을 잡으시네요. 돈을 보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오히려 뺏어가려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똑부러지게 할 말 다 하고 입도 못 열게 해놨습니다. 제가 어른에게 너무한 건 아닌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씩 재산을 불리신 분들이세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 아버지가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고 그때부터 부모님이 합심해서 작은 거 하나도 아끼고 밤낮 없이 일해가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땐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자세히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유 배달서부터 시작해서 안 해보신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백반집을 하시면서 장사가 잘 돼요. 그래도 안정적인 형편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학창시절을 우울하게 보냈을까 싶으시겠지만 사실 밖에 나가서 한 번도 주눅 들거나 했던 적은 없습니다. 못 사는 집안이냐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는 항상 좋은 옷, 깨끗한 학용품을 사주셔서 오히려 잘 사는 집 아니냐는 이미지를 가지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검절약하는 게 습관이 들어서 대학교 이후부터는 바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외식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치에는 신경 써서 소비를 줄이곤 했죠. 근데 저희 남편은 완전 반대여서 문제예요. 남편이랑 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수수해 보여서 저랑 경제관념이 비슷한가 싶었는데 데이트를 할수록 돈을 쓰는 습관이 완전 안 잡혀 있는 게 보였어요. 연애 초반이라 그런지 몰라도 맨날 스테이크에 스시, 오마카세 같은 곳만 골라서 가고 술도 비싼 와인을 고르는 겁니다. 아마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사치 부리는 거 완전 질색이거든요. 분위기는 꼭 필요할 때만 내면 된다는 주의라 몇 번 만나다가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돈을 내는 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고. 나는 이렇게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우리가 서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껴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주면 받아먹기 바쁜 여자만 만나다가 저는 자기를 딱 잡아주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는 결심이 확 섰답니다. 그 뒤로는 제가 하자는 대로 맞춰서 씀씀이를 고쳐나갔죠. 술자리에서 인심 쓰는 것도 좀 줄이고 되도록 집을 살 수 있게 같이 경제 공부도 조금씩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모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제가 골라온 사람이다 보니 더 신뢰를 해주셨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슬쩍 남편이 얼마나 모아뒀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모아둔 돈이 제가 훨씬 많기도 했고 시댁에서 도와줄 여력이 안 되니 남편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에선 그 말을 듣곤 일단 작은 빌라에서 살림을 시작하면서 돈을 좀 모으고 있으면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상치도 못한 제안이라 정말 감사했고 시댁에서도 그 말을 듣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더군요. 저희 시어머니 자존심이 센 분이셔서 고맙다 어쩐다 말을 못 하시는데 사돈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니 자기 아들한테 돈 더 많이 벌라고만 살짝 이야기하시고 마셨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모아둔 돈하고 남편 돈 조금, 친정에서 주신 돈 절반으로 얻었어요. 방 2개짜리 구축 빌라였지만 나름 살기 나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보시곤 좋다고 하셨고요. 근데 웃긴 게 딱 처음 와서 집을 보시고는 저한테 하는 말이 요즘에는 남자가 집을 해가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없는 시대다. 다들 똑같이 배워서 능력도 비슷한데 굳이 남자 집에서 부담을 질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존심을 부리고 싶었던 건지 민망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땐 웃어 넘겼어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남편한테 너네 집 그래도 명의를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더라고요. 참나 뭔 개똥 같은 소리인지 남편도 이 말을 하면서 염치가 없었는지 엄마 생각이 그렇다고 전에만 주는 거라며 말하는데 저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엄연히 친정 지분이 더 많으니까 돈 모을 때까지는 그런 희망도 품지 말라고요. 근데 이 뒤로 시어머니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잔소리를 할 게 없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제 앞에서는 다 좋다, 괜찮다 하던 양반이 그때부터는 저에게 점점 잘난 여자, 잘난 며느리라고 해가면서 아니 꼬운 말을 해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로 육아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저희 집에 주말마다 오던 시어머니는 신랑 잘 얻은 줄 알라고 내가 봐도 순하고 데리고 살기 쉬운데 요즘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정리를 못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잘난 며느리 집에 들이는 게 아니라면서 자기가 말년까지 고생하고 살아야겠냐고 궁시렁대곤 했습니다. 솔직히 저 남편이랑 똑같이 근무하면서 애까지 케어하느라고 진짜 힘들 때도 시어머니한테 한 번도 도와달란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혼자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였어요. 주방에 남편이 들어가려고만 해도 저한테 눈치를 주면서 애 낳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남자가 살림을 도와주는 게 말이 되냐고 하길래 솔직히 한마디 해버리고 싶었는데 그냥 쌓여있던 자격지심을 저렇게라도 풀고 싶나 보다 싶어서 참고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아가씨가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완전 돌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도 알뜰살뜰 돈을 잘 모으는 편이었지만 시매부 집안에 돈이 좀 있어서 도움을 받아 신축 아파트 좋은 곳으로 들어갔는데요. 앞에 지하철역도 있고 학교도 있어서 애들 키우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시매부를 앉혀두고는 술을 한잔 하더니 남자가 이왕지사 결혼에 돈을 좀 쓰려면 명의까지도 와이프랑 같이 나눌 생각을 해야지. 쫌생이같이 자기 이름으로 딱 해놓는 건 뭐냐면서 엄청 구박을 해댔어요. 제 생각에는 다른 남자 만났으면 그 정도 집에서 못 살았을 것 같은데 분수를 모르고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내뱉는 인간인 것 같았습니다. 시매부도 그 말 듣고 신혼 초에만 조금 잘하다가 그 뒤로는 아예 사이가 틀어져서 시댁에 방문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무서운 게 신우도 그 생각에 동조가 되었는지 남편 욕을 같이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사람들이 정말 저러면 안 되는 거라고, 당신도 나중에 저런 상황 오면 어머님 말 들을 생각 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놔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일이 하나 터졌어요. 저희 친정에서 이제 애도 조금 컸으니 초등학교 근처 아파트로 이사하라고 하시면서 집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결혼할 때부터 이야기를 해둔 거라 지금 주는 거라면서 이제는 너희 힘으로 잘 살라고 마련해 주신 건데요. 이 사실을 시어머니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눈치 없이 신우한테 싹 다 말을 했더라고요. 왜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건지. 그 뒤는 뭐 자동처럼 신우가 쪼르르 시어머니한테 다 전달했죠.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결혼할 때도 남자 명의는 쏙 빼놔서 기를 죽이더니 이번에도 그러려는 거 아니지. 그 집 너한테 준 게 아니라 너희 부부가 받는 거 아니냐. 욕심 부리지 말고 공동 명의로 해라 라고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야기가 나올 걸 알았지만 너무 당당한 태도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말하시냐고 해버렸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도 말 안 하고 산 거 많아요. 여자 집에서 집을 2번이나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고요. 고맙다고는 못하실 망정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솔직히 창피하라고 이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근데 역시 저희 시어머니 강철낯짝이라 그런지 권리는 무슨 권리를 이야기하냐. 내가 그동안 니네 애도 얼마나 많이 봐주고 집안일을 도왔는데 그거 싹 없던 일로 쳐버리려고 하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남편이 승진도 하고 월급도 좀 올라서 저보다 더 많이 벌게 됐으니까 명의 공동으로 못하겠으면 집에 들어 앉아서 살림이나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구닥다리도 이런 구닥다리가 없어요. 살림이나 하라니 명의 안 올려주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죠? 너무 열받아서 아무리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나는 어머니 뜻대로 해줄 마음도 없고 집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는 거라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어머니가 하는 말 들으면 당장 이혼하라고 할 거라고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잘난 입으로 사방팔방 소문을 내니까 이사달이 나는 거 아니냐고 알아서 하던지 아니면 그냥 집이고 뭐고 다 없던 걸로 하자고 해버렸죠. 근데 저희 남편 진짜 웃긴 게 저랑 살더니 이제는 좀 세뇌가 되었는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딱 알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왜 와이프 성질을 건드려서 나까지 못 살게 구냐고. 우리 둘째도 낳을 건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또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자기를 버렸다며 알아 누워서는 서운하다고 하고요. 저도 진짜 몰랐는데 둘이 싸웠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방에서 전화 하나도 안 받고 애나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 주말에 시어머니랑 신우가 집에 찾아왔더군요. 신우가 애 먹으라고 이것저것 사왔는데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나가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젖 들으라는 듯 이 집안은 무서워서 어른이 말 한번 잘못하면 아주 부모 자식 관계고 뭐고 없을 모양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남편이 어른이 어른답게 말을 해야지 염치 없는 소리를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하니까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 아니냐며 엄마는 앞으로 그 입 조심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 듣고 너는 누구 뱃속에서 나온지 생각도 못하고 맨날 네 와이프 편만 드는 거냐고 하셨고 신우도 덩달아 남편을 잡아먹어버리려고 했죠. 듣다가 너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거실로 가서 어머니도 참 웃기시네요. 아가씨 결혼할 때는 남자가 집을 해와도 같이 공동명의 안 해줬다고 쥐잡듯 잡으시더니 지금은 다른가 봐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도 욕심 없이 조신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럼 빨리 아파트 한 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따박따박 말을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지 얼굴이 빨개져서 씩씩거렸습니다. 우리가 거지처럼 살기를 바라거나 이혼하기를 바란다면 계속 이딴 식으로 억지 부리시고 아니면 어머니가 집 좀 해달라고 말해버렸어요. 명의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친정에서 준 집이고 돈이고 다 빼버리고 그냥 거지처럼 살겠다고요. 엄마가 이 모양인데 그 아들도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했더니 신우가 옆에서 그런 게 어딨냐고 언니가 너무 드세니까 오빠가 기도 못 펴고 살겠다면서 씨부리더군요. 아가씨는 얼마나 남편 길을 세워주길래 처가에 오지도 않게 만들었냐고 물었죠. 지도 똑바로 못하고 사는 주제에 참견은 무슨 웃기지도 않잖아요. 시어머니는 말로는 안 될 것 같은지 강수를 두려고 네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내 아들 내가 데려가겠다면서 하늘 같은 서방 취급도 안 해주는데 살면 뭐 하겠냐고 하셨는데요. 아들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세요. 안 말려요. 아무것도 없는 남자 누가 데리고 살겠어요, 이런 집안에서? 게다가 도둑놈의 집안 아들을 데리고 살아줄 멍청한 여자 없어요. 심해부도 지금 참고 있지만 아가씨 언제까지 데리고 살 것 같아요? 곧 버리겠죠. 라고 했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내가 왜 잘 사는 마누라 두고 나가야 되냐고 엄마랑 신우한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앞으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할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마. 나는 장인 장모님 업고 다니며 진지도 떠먹여드려야 할 정도로 많이 받은 사람이야. 엄마가 이런다고 해서 내 앞으로 집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좋지도 않아. 이러다 나 진짜 쫓겨나. 아니면 내가 양심적으로 이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얼른 가. 시어머니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는지 등 떠밀려 가면서도 당황스러워했고 신우도 옆에서 뭐라고 잔소리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그동안 단도리를 잘 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참 살다 보니 이런 말도 듣고 남편 교육 잘 시켰다 싶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새 아파트로 이사와서 잘 사는 중입니다. 물론 명의는 저로 해뒀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보고 싶은지 집들이는 안 하냐고 묻는다고 하네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여기 와서 또 내 집 뺏으려고 들까봐 어머니 여기 못 오게 하려고요. 평생 내 집에 올 생각 하지 마세요. 손주 보고 싶으면 어머니 아들한테 손주 데리고 가서 보여드리고 오라고 할게요. 됐죠? 이렇게 말했는데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부를까도 생각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타이밍을 보는 중이에요. 자식이 크면 놓아주고 존중해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혹시라도 시어머니 태도가 좀 바뀌면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시어머니와 평생 안 보고 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말과 행동이 너무한 건지 여러분들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똑소리나게 잘하신 것 같은데요. 남편이 뒤늦게 사람 됐나 보네요. 저딴 그지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이 개과천선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본인의 의지를 남편에게도 보여준 게 되니 여러모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딴 그지근성을 당당하게 말하는데 시어머니라 해도 며느리한테 쌍욕 안 먹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죠.